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습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는 이번이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가슴 아픈 과거의 직시이자 치유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현지 특파원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태운 차량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으로 들어섭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나란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으로 걸어가 헌화를 합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의 참배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틀 전 만난 한국인 원폭 피해 동포 10명도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 위주로 해왔다면 이번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사회 핵 위협에 양국이 공동으로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는데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참배 뒤 자리를 옮겨 양자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지 2주 만입니다.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은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윤大統領とは2ヶ月の間に3度目の会談であり、我々の下で日韓関係の進展を如実に示すものだと感じています。윤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히로시마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그럼 이어서 G7 정상회담이 열린 일본 히로시마를 연결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그리고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애 특파원. 오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3자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요? 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이어 6개월 만에 열린 겁니다. 실제 회담 시간은 10분 정도로 길지는 않았는데요.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들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와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다시 북핵 문제 등 군사협력과 경제 안보 문제를 논의하자는 건데 구체적 시기와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히로시마를 깜짝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회담을 제안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담은 30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무기 지원이 절실한 젤렌스키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회담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뢰 제거 차량 지원 등 한국의 인도적 비살상 지원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려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특파원이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무기 지원이 절실할 텐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무기 지원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늘 오후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출국에 앞서 시찰 단장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을 하고 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일본에 도착한 정부 시찰단은 5박 6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살펴봅니다. 21년 8월부터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분야별로, 부문별로 검토를 해오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직접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본격적인 현장 검증은 모레부터입니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와 처리 설비를 점검하는 데 특히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에 대한 그 현장에 접근을 해서 핵종 제거 설비의 설치 상태 직접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24일에는 오염수 분석과 희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장비의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일본 측에 필요한 자료도 확실히 요청하겠다고 시찰단은 강조했습니다. 처리 전후 오염수의 농도를 비교하는 원 데이터 등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시찰이 일본의 방류 계획에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찰단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시찰단이 본 것과 추가 확인할 것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국발 황사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골 쪽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내려온 건데요. 내일까지는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연인끼리 또는 친구끼리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은 갑작스레 몰려온 뿌연 황사와 미세먼지에 뒤덮인 하늘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어제까지는 맑아가지고 되게 사진도 예쁘게 나왔는데 오늘 황사 때문에 좀 흐려가지고 날씨도 좀 칙칙하고 놀러 나온 사람 입장으로는 뭔가 좀 감성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좋은 걸 많이 봐야 되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기상청에 따르면 고비 사막과 내몽골 쪽에서 발생한 황사는 오늘 오전부터 백령도 등 서해 5도에서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따라 서울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황사 관측값은 세제곱미터당 206 마이크로그램, 속초는 172 마이크로그램, 백령도는 247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저녁부터는 충청권과 전북 지역도 황사와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나빠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황사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지역별로는 모레까지 영향을 받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황사가 점차 남하하면서 영향권이 확대될 예정이니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호흡기 관련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과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번 주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면서 벌써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기료 인상 소식에 조금이라도 아껴보려 선풍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 같은 절전 제품도 인기라고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한 마트의 가전제품 코너. 여기저기 선풍기를 둘러보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손으로 얼굴로 시원한 바람을 확인합니다. 작동은 잘 되는지 손으로 버튼을 눌러보기도 합니다. 이내 선풍기가 든 상자를 카트에 싣고 집으로 가져갈 준비를 마칩니다. 4월 이후 한 달 반 동안 이마트의 선풍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 늘었습니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6월과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40%로 내다봤습니다. 예년보다 좀 빨리 더워지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선풍기를 좀 빨리 더 보러 왔어요. 물가가 치솟으며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진 것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풍기를 찾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해서 가성비가 높은 저희 자체 브랜드 선풍기 위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5일 발표된 전기료 인상 소식도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낮은 선풍기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 소식 이후 3일 동안 선풍기 매출은 313.5%가 늘었는데 이 기간 에어컨 매출은 7.4% 느는 데 그쳤습니다. 절전 물품을 찾는 손길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전기료 인상 소식 이후 절전형 멀티탭 매출도 3일간 7.9%가 늘었습니다. 그 쓰는 시간을 줄이던가 아니면 이런 멀티탭 같은 거 이용해서 일단 차단시키던가 뭐 그런 거. 그 전기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 집에도 지금 다. JTBC 김지훈입니다. 잃어버리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외국인 작물업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아 6,800여만 원을 챙긴 귀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귀화인의 집안 곳곳에서 심지어 가전제품에서도 현금이 다발로 나왔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한 오피스텔 천장에서 검은 가방을 잇따라 발견합니다. 가방을 열자 돈다발이 보입니다. 이거는 얼마야 이거? 2천만 원. 전기밥솥 안에도 냉장고 안에서도 돈다발이 계속 나옵니다. 주방 싱크대 밑에선 휴대전화 수십 대가 나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작물업자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장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지하철에서 도난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를 2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웃돈을 얹어 서울 시내 재래시장의 외국인 작물업자들에게 넘겨 모두 6,805만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한 달 주기로 대포폰을 바꿨습니다. 거래도 주로 CCTV 사각지대에서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자택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34대와 현금 돈다발도 압수했습니다. 이어 A씨에게 도난 휴대전화를 넘긴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지난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 2명이 인도로 돌진한 차에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13살과 16살 두 소녀의 발인식이 어제와 오늘 나란히 있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이 많던 아이들은 꿈을 이룰 기회를 잃었지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사진 속 16살 아이는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학생증 사진입니다. 지난주 찰나 사고 전까지 영정에 쓰일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관을 운구차에 싣는 순간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허리 굽혀 인사했던 언니는 몸을 펴지 못합니다. 마지막 들른 곳은 며칠 전까지 공부하던 학교였습니다. 자리엔 공책과 물건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숨진 정양은 꼭 갖고 싶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직업 알려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언니 대답은 간호사였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같이 사는 게 꿈이야.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동생이 꿈이 간호사래요. 하지만 이제 이룰 수 없습니다. 속 깊은 아이를 보내는 가족들은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치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엄마가 뭐 사줄까? 그러면 동생이 아니야, 엄마 힘들게 돈 버는데 나는 필요 없어. 사고는 순식간이었고 갑자기 닥쳤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 갔고 남긴 마지막 말도 평소 정양다웠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이제 아침에 아빠 나 500원만 줘, 쫀득이 사 먹게. 사고 뒤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장기도 다 너무 상해서 기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직 사고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해 70대 운전자는 의식을 찾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떠났고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나누는 건 남은 어른들 몫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통계로 말한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해 3주 연속 현재 우리 사회 속 여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화나 드라마 속 여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여성 주인공이 대세죠. 특히 중년 여성의 이야기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과거처럼 모성만 강조됐던 중년 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전면에 나서고 시장하자. 뭐라고? 20년간 경력 단절을 딛고 다시 의사로 성장하거나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싶어. 또다시 멈출 수는 없어. 엄마이자 킬러로 나오기도 합니다. 나 엄마 가방에서 총 본 적 있다. 나 이번 계약 끝나면 일 그만둘지도 몰라. 스크린 속 여성의 모습이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성이라는 것을 그냥 헌신하는 존재로만 아주 얄팍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모성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적으로는 늘었죠. 그렇지만 이제 질적인 거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좀 퇴행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이 갖고 있는 고뇌와 어떤 그 성찰하는 모습과 캐릭터의 매력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여전히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수치는 35.7%입니다. 지난해 개봉한 한국 영화 흥행 32 작품 가운데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비율입니다. bechdel 테스트는 성평등 지표로 불리는 테스트인데요. 이름을 가진 여성 등장인물이 2명 이상인지 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그 주제가 남성에 관한 것이 아닌지 등을 따져보는 겁니다. 지난해 개봉한 한국 영화 흥행 32 중 이 bechdel 테스트 통과율이 35.7%에 그친 건데요.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아서 오히려 퇴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이 주인공인 비율은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인 영화의 경우 19.4%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OTT를 통해 개봉한 한국 드라마는 어떨지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5개의 OTT를 통해 방영된 총 48개 드라마 가운데 여성 주인공 비율은 38.8%에 그쳤고요. 특히 스크린박 지표인 여성 감독이 메인 감독으로 참여한 작품은 전체 작품의 16.6%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스크린 속에서 다양한 여성상이 나오기 위해선 관객의 시각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인어공주에 대한 논란은 인종차별을 넘어 여성 비하적 시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인어인데 자기 종을 초월해서 인간을 막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얘 그 주체성을 완전히 사장시켜버리고 오로지 그냥 예쁜, 아주 예쁜 그런 사랑받는, 가만히 있으면 막 사랑받는 그런 여자로 대상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때문에 성평등 지수를 적용해 제작을 지원하는 제도를 좀 더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 해보죠.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 도착했다는 소식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어제 이 G20 정상회의 만찬장에 후쿠시마의 이제 술이죠. 사케가 제공이 됐습니다. 네, G7 정상회담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외무성이 이제 어제 만찬장의 음식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밑에 주름 목록이 있는데 일본 술 히로토가와 이렇게 써 있고요. 후쿠시마 현에 있는 사케 회사가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제품이었고 100% 후쿠시마 쌀로 만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술 말고도 다른 음식들은 어땠습니까? 네, 후식과 차에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서 만든 음식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후식으로는 이와테현산 유제품 치즈케이크, 미야기현산 딸기 젤라토가 올라왔고요. 또 미야기현 홍차도 제공이 됐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아무튼 일본에서 치르는 국제 행사 때마다 이렇게 후쿠시마 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계속 꾸준히 내놓고 있는 거죠. 만찬뿐만 아니라 G7 정상회의 이제 미디어 센터에도 이게 보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음식을 이제 홍보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도쿄 올림픽 때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제공했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 등 일부 나라들은 아예 따로 음식을 공수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기회 때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 음식은 안전하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지도 증명이 좀 된 건지 궁금해져요. 안전은 이제 과학 그리고 이제 신뢰의 영역이잖아요. 홍보가 아니라 국제적인 검증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자세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이제 일정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결과도 한번 저희가 앞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전해해 주시죠. 네, 버스 타면 요금 환급. 경기도 김포시가 이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김포시 하면 이제 떠오르는 건 김포 골드라인 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혼잡해서 이제 실신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김포 골드라인인데 관련 대책인데 버스로 승객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버스 타면 지원을 한다. 이거는 사실 버스를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1분 1초가 중요한 이제 출퇴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을 맞추기에는 역시 이제 지하철이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자, 김포 골드라인 승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김포시는 올해 초에 70번 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었고요. 또 지난달에는 출근 시간 배차 간격을 15분에서 5분으로 줄여서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난 8일부터는 운행 횟수와 노선을 또 추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 승객이 이제 버스로 오지 않고 김포 골드라인도 여전히 혼잡하니까 버스 요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하철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 타면 지원을 한다.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나옵니까? 일단 보도에 따르면 이제 버스를 꾸준히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에는 월 10,000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대책도 역시 예산이 문제겠죠. 김포시에 추가로 확인을 좀 해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 여부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김포 골드라인 이제 혼잡 문제를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수륙 양용 버스였나요? 본질적인 해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수륙 양용 버스 있었죠. 김포시와 서울시가 이제 대책으로 검토를 했다가 철회를 했었고요. 계속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김포 골드라인 만들 때 수요 예측, 설계부터 잘못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은 길어지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 안타깝습니다. 박진규 기자 백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며 초상화를 그려주고 맞춤형 화장품도 만들어주는 등 생활 밀착형 업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 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로봇팔이 펜촉을 밟디 움직입니다. 대화하면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제 초상화도 한번 AI에게 맡겨보겠습니다. 인생은 뭐라고 생각해? 인생은 각자가 그 특별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초상화가 완성되는데 1분 30초 남짓 걸렸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스캔해서 분석하고 사람처럼 벡터 라인 선으로 그리는 기술과 이제 챗 GPT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게. 저랑 조금 안 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질문에 대답하고 그런 게 엄청 신기했어요. Oh, it's really cool invention. It's really fun. AI는 패션, 뷰티 산업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모델로 변한 해리포터 시리즈 주인공들이 1990년대 스타일의 명품 브랜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은 영상입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Potter, between H&M and Balenciaga? 실제가 아닌 챗 GPT와 미드저니 등 4개 AI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낸 겁니다. AI가 사람의 피부색을 150가지 색상으로 구분해주는 화장품 브랜드도 등장했습니다. 진단이 끝나면 로봇이 피부색에 최적화된 화장품을 약 15분 만에 만들어줍니다. 시중에 존재하는 17, 21, 23 단 몇 가지 컬러로 이제 이분들을 모두 추천해드리고 이제 맞춰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파운데이션 호스를 잘 몰랐거든요. 톤도 잘 맞고 퍼스널 컬러에도 되게 잘 맞게 AI가 분석을 해준 것 같아요. 품질 좋은 과일을 걸러내는 작업도 이제는 AI가 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AI가 단맛과 미세한 흠집 등을 검증한 사과를 팔고 있습니다. 사과는 저장 말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겉에 주름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과점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AI가 최첨단 시설로다가 이쪽이 인공지능 AI가 골라낸 사과고 이쪽은 숙련된 작업자가 골라낸 같은 등급의 사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선별한 사과는 미세한 흠집이 있는 걸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에는 이렇게 아삭한 사과가 없거든요. 맛있어요. 아삭하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높이뛰기 우상혁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첫 점프에서 2m 29cm를 넘어 일찌감치 메달을 확보한 우상혁은 같은 높이를 2차 시기에 넘은 호주의 바덴을 제쳐 올해 첫 국제대회 우승이자 이 대회 첫 한국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아침엔 한때 비가 내렸지만 시민들은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주말을 즐겼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북로를 달리고 이색 음식을 체험하고 다채로운 휴일 풍경, 강버들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몸을 풉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까지 21km를 앞둔 자전거 행진 참가자들입니다. 2번 했어요. 한 바퀴 정도 돌았어요. 안 다치고 이제 우리 아들 메달 한 번 따는 거. 하나, 둘, 셋. 파이팅! 드디어 출발. 힘차게 발을 구릅니다. 평소 자동차만 다니는 강변북로를 달리니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18년 정도 됐나 보네. 날아갈 기분이죠. 항상 저는 그런 기분으로 타고 다닙니다. 강변북로 한가운데서 사진을 찍는 색다른 경험은 덤입니다. 이국적인 타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옆에서는 먼 나라 음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매운 거예요? And shawarma, and we see the line to the Omani booth. I think Korean people they like the Omani cuisine. 벌써 6년째 이 자리에서 선보이는 북한 음식 두부밥도 인기입니다. 장 보러 갈 때 그때 다 같이 가서 사 먹었던 김밥 같이 살짝 그런 대표적인 음식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반응이 나오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음식으로 문화를 접하는 행사입니다. 소시지랑 이거는 감자튀김 같은 거랑 그리고 고기랑 밥이랑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이게 애들 빨개서 매울 줄 알았는데 맵지도 않고 조금 매웠어요, 아주. 일회용품 대신 씻어 다시 쓸 다회용기를 사용해 지구를 아끼자는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매 작품마다 인상 깊은 연기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남자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이기도 하죠. 배우 조우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피부색이 많이 탄 걸 봐서는 촬영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잘 타요. 김이에요. 아, 갑자기 김이라고? 네, 워낙 잘 타서 네. 조금만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어도 금방금방 타고. 문장이 따로 필요 없는. 아, 네. 그럴 정도로 많이 좀 태우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가수 김동률 씨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참여한 걸 보고 네. 저도 그렇고 많은 팬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친 직장인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했는데 저희가 좀 준비했어요, 사실.
아, 정말요? 네. 아, 네. 네. 그 많은 장면 중에 하필이면 이 장면을. 아, 솔로 댄스니까. 네. 이 부분 꼭 써야죠. 김동률 씨가 뮤직비디오를 고려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배우였다라고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아, 정말 영광이죠. 저는 그 김동률 가수님의 앨범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팬이시군요. 네, 광팬이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뮤직비디오 출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흔쾌히 허락하셨다고. 네, 바로 그냥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딱 봤더니 멜로는 아니네요. 그랬더니 엄청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직장인들의 어떤 비애 같은 것들. 우리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또 상기시켜보는 그런 곡이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뜻깊은 작업이 되겠구나. 네, 많은 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뮤직비디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춤을 얼마만큼 추냐고 먼저 물어보시길래. 춤 얼마나 네. 추십니까? 제가 알기론 뮤직비디오 이제 댄스 장면을 본인의 의지와 뛰어난 댄스 실력 덕분에 대역 없이 했다. 본인의 의지만 제가 그건 맞습니까? 그냥 잘 못 춰도 되니까 꿈을 찾는 어떤 그 40대 아저씨의 날갯짓. 날갯짓, 몸부림 같은 것들이 좀 정서적으로 표현이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성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좀 잘 해주셔야 출근 전에 텐데. 저걸 보면 네. 마음이 찡해져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정말요? 오늘도 이제 네. 황금 가면을 쓰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런 예. 마음을.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은 수상인데 지난해 이제 영화 킹메이커로 수상하실 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올해는 이제 상 받으러 올라가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더 큰일 났다. 더 큰일 났다. 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에 기대감이 더 보태어졌다는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몇몇 분들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분 되게 안 좋아 보였다고. 그러니까 웃음을 좀 되게 참으시는 듯한, 웃음을 조금 억누르시는 듯한. 네, 조금 이제 달떠 보일까 봐 네, 차분하게 좀 최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내려와야 되겠다. 네. 사실 조우진 씨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캐릭터들이 꽤 많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조상무, 드라마 도깨비의 김비서, 그리고 수리남의 변기태, 그리고 발신제한. 감사합니다. 네. 네. 멋진 아버지 역할 네. 기억이 나는데 본인의 인생 캐릭터,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를 꼽는다면? 지금은 변기태로 하겠습니다. 변기태. 네, 가장 어렵고 힘든 작품이었어요. 액션 연습, 그다음 중국어 언어와 그리고 연변 사투리까지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복선과 반전 같은 것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매 촬영 회차마다 대사마다 꼼꼼하게 좀 따지면서 감독님과 상의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핵심 장면이죠. 김희연입니다. 네. 그전까지 막 중국말도 하고 막 거칠게 하다가 갑자기 너무나 바른 딕션으로 김희연입니다. 사업이 너무 꼬였습니다, 팀장님. 네. 너무 이제 요구할 때도 너무 꼬였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너무 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좀 하신 걸까? 그 짧은 대사지만. 그 짧은 대사에 사실은 이 김희연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기태의 과정을 밟아왔고 이 작전을 수행하는 그 과정이 그 두 마디에 참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기 정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본인의 그 고충과 그동안 쌓여왔던 나름대로의 비애가 좀 묻어나오면 어떨까? 좀 피로감 같은 것들. 네. 그래서 그게 좀 너무 묻어났으면 꼬였다. 그렇게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무명 시간이 꽤 길었는데 그 무명 생활을 좀 버틸 때도 모든 알바 경험을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좀 파악하시면서 그걸 이제 밑바탕 삼아서 견뎌내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와서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묻어남도 좀 있지 않았을까. 묻어난 성격. 네. 좀 거창하게 표현하자면은 희망을 키운다기보다는 절망을 줄이는
절망의 순간을 최대한 잊으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이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관찰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인물을 탐구하고 연구를 하고 보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게 어느 순간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저희 특징은 좀 무엇인지 좀 잡아내셨습니까? 혹시 나중에 또 앵커 역할도 충분히 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럴 땐 좀 참고하면 좋겠는데라는 것들이 좀 보였습니까? 처음에 실례지만은 톤이 굉장히 신뢰도가 있으시고 일관성이 있으세요. 팩트를 전달하기에 굉장히 좋으신 톤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지 않아도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프로그램 제가 적지 않게 많이 뵀는데, 네, 정말이에요. 그래요? 네. 나중에 조우진 배우가 앵커 역할을 하면은 제 모습이 좀 보이면 좀 나를 좀 많이 그래도 카피를 그때 감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꾸는 배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걸 봤습니다. 요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요? 계속 신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설레었으면 좋겠고 이런 고마운 격려와 응원 같은 것들을 잘 받아서 또 새로운 도전,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설레임과 새로운 기대를 또 계속해서 안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신나고 설렜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굉장히 담담하게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오랫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연기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황사 영향을 받아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은 오전부터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서울, 인천, 경기와 충청권은 나쁨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3도 정도 올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전국이 대체로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